자, 수업 시작 전에 가입해야 될 사이트고요. 일단 구글이라는 계정을 제가 새로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청드렸던 그 이유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계정은 다른 것들과 조금 이제 아마 연동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좀 계정 자체에 스팸이나 이런 관리 자체가 잘 안 돼서 요거는 새로 만드는 이 계정은요,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또는 앞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실 분들, 취업을 해서도 이 계정을 계속 쓰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 또는 취업할 때 필요로 하는 그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글을 가입하실 때는요, 제가 구글 창을 키면은 이제 뭐 이런 화면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화면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이콘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계정 추가 또는 로그아웃 누르고 계정을 새로 만들기만 하면 돼요. 크게 뭐 이 계정 자체 가입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래서 잠깐만, 요거를 하실 때 아무튼 가입을 하시는데 어려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구글 계정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이제 GitHub를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자, GitHub를 가입을 하시면은 자, 최초에는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은 사인업을 먼저 한번 해줘야 돼요. 사인업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 이메일을 쓰고 컨티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마 그 뭐 인증 코드 같은 거, 메시지 같은 거 받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인증 코드가 어디에 날라오냐? 요 이메일 적는 나는 이제 여러분들 이메일 적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더하기라고 되어 있는 표시 있어요. 얘를 누르면은 탭이 하나 열려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gmail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mail을 클릭하면은 인증 코드가 이쪽으로 날라와요. 인증 코드가 이쪽으로 날라오고요. 그 인증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하시다가 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 페이지에서 말하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실 때는 그냥 우클릭해서요. 한국어로 번역만 누르시면은 그냥 한국어로 대충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입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로그인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로그인이 되면 아마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좌측에 뭔가가 없겠죠? 그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아마 새로 가입을 다 하셨다라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정, 그러니까 요 정확하게 이제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이거 보이시죠? 아이콘?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딱 하신 다음에 자, your 프로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your 프로필. 자, 얘를 클릭을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 아니다. 여기서 세팅스. 중간에 세팅스, 톱니바퀴 모양. 요 세팅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요 화면 나오기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우측 상단에 프로필 눌러서 세팅스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 페이지로 넘어와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자, 이메일스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메일스. 편지지 모양 같이 생긴 거. 얘를 누르면은 여기 본인의 이메일, 지메일, 좀 전에 만든 지메일과 여기 우측에 이제 초록색으로 프라이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프라이머리 표시가 되어야지 인증이 정확하게 완료가 된 거고요. 인증이 만약 안 됐다 하시면은 여기 add 이메일 어드레스 있죠? 요 아래, 요 안쪽에다가 여러분들 그 이메일을 좀 전에 가입하신 이메일을 쓰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요 지메일 누르시면 나와요. 나는 내 메일 주소 잠깐 까먹었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은 누르기만 하면 여기 나올 거예요. 요걸 여기다 적어줘야 돼요. 그렇게 여기다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add 버튼 누르면은 똑같이 인증 코드 날라와서 이제 절차에 맞게 가입을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코드.org. 자, 얘는 코드.org를 들어오시면은요, 요거 뭐 한국어 없습니다. 그냥 영어 선택하시고요. 사인 인 누르시면 돼요. 사인 인 누르시고요.
여기 Continue with 구글이라고 초록색 버튼이 있어요. 초록색 버튼. 요거 클릭하시면 되는데 얘를 클릭했을 때 로그인이 되는 로그인이 된다 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메일로 잘 일단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 자체를. 크롬에 여러분들 구글 계정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얘를 딱 누르면은 계정 선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버튼만 클릭하시면은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잘 됩니다. 정상적으로.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스도 마찬가지예요. 탭 열어서 들어오시면 로그인 우측 상단에 로그인 누르시고요. 여기 이제 SNS 계정으로 간편하게 시작하기가 있어요. 페이스북 아니고요, 네이버 아니고요, 카카오 아닙니다. 구글이나 깃허브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깃허브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 자, 깃허브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려면은 구글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깃허브, 요건 깃허브라고 여기 아래 나와 있죠. 얘를 누르면은 알아서 로그인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코드업은 여러분들이 들어가 봐서 알겠지만은 연동되는 게 없으니까 여기 필수 입력란을 전부 다 입력을 하시고 나머지 선택사항은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현 가입을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타이핑 클럽이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를 누르면은 이제 로그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로그인 누르면은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꼭 이런 거 이제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그 해당 구글에 이제 로그인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면 되고 로그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아마 잘 열릴 거예요. 잘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벨로그인데요. 자, 벨로그를 여기다 쳐도 되고 뭐 검색해서 들어와도 되는데 아무튼 그건 좀 이따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측에 로그인 버튼이 있어요. 자, 누르면은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 있죠? 페이스북 아니고 구글이나 깃허브. 이거에 이제 왜 깃허브인지 알았냐면은 요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마크로 되어 있는 게 그냥 고양이 마크. 요게 이제 그냥 깃허브예요.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도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내가 누르면은 로그인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 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요 구글 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왜 가입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얘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얘는 제외를 하고 자, 깃허브 같은 경우 이제 이거를 이제 왜 가입했는지 사실 이 수업 자체에서는 딱히 쓸 일 없어요. 이 수업 자체에서는 딱히 쓸 일은 없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얘를 써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분이 학생이 아니고 아니면 학생이어도 앞으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 또는 공부를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가정하에 이 깃허브는 매우 유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뭐 형상 관리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 코드를 이 깃허브라는 곳에다가 업로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업로드가 되면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은 자, 유어 프로필 있죠? 얘를 눌러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로로 보시는 게 이제 월이에요. 월. 그리고 요 세로가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죠. 1년 365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 있죠. 초록색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 근데 보면 색깔이 연하고 진하고가 나와 있어요. 여기로. 이 연하고 진하고는 일단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 날에 아무것도 업로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뭐 한 개 또는 두 개. 점점점 많이 업로드한 그 날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력서 같은 거 왜 이렇게 생겼잖아요, 보통 그죠? 이 안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력서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뭐 대충 깔끔하게 생긴 이력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여기 사진 올리고, 그죠? 여기 개인 뭐 이력상 같은 것도 간단하게 올리고, 여기에 뭐 개인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 그쵸? 여기다가 그냥 여러분들 기터브 그냥 주소 하나 툭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주소를 올리면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공개를 해놨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해왔고 뭐 이런 걸 대충 볼 수가 있겠죠. 하나하나 다 어떻게 일일이 봐요, 그렇죠? 아무튼 기터브는 그런 용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때도 이 기터브라는 걸 많이 써요. 뭐 긴 랩이라는 걸 또 쓸 수도 있고, 아무튼 그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어쨌든 한번 배워두면은 평생 써먹는다. 내가 이 개발이라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코드.org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화면이 좀 다를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앞에 있는 스크린 또는 비대면 분들은 그냥 화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는 곳에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코스 3고요. 자, 이미 아마 해외에서는 이제 뭐 저학년 기준으로 이제 요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푸실 때 이제 이게 어떤 도움이 되냐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울 변수, 뭐 조건, 반복, 함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미리 선행 학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언플러그드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걸로 시작하는 아래로 내리면 더 있어요. 자, 요걸로 시작하는 얘네들은 안 푸시면 돼요. 안 푸시면 되고요. 앞에가 1인 것부터 푸시면 돼요. 자, 메이즈의 1부터 15단계, 그 다음에 아티스트의 1부터 15단계. 그러니까 하나만 풀면 끝이 아니고요. 여기를 눌러서 제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서 문제를 풀고 나 얼마나 남았지 보려면은 여기 이거 화살표 표시 클릭하면 이 아래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얼마나 남았는지. 그래서 이제 이걸 푸시면 되는데 요 상단에는 요게 이제 그냥 문제입니다. 문제. 얘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영어를 진짜 못해. 난 영어를 잘 몰라. 해도 풀 수가 있어요. 왜? 번역기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번역기 돌리면 돼요. 모르면은. 근데 대충 요 첫 번째 문제만 가지고 보면은 자, 이제 뭐 내가 좀비인데 이런 해바라기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그냥 볼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보고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요 그림, 요 화면, 여기를 보세요. 그다음 세 번째가 여기입니다. 세 번째가 요 전체.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좀비인데 여기 해바라기까지 가야 된대요. 그랬을 때 그림을 보면은 이 좀비, 얘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얘가 어디로 가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얘가 바라보는 그 방향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자, 요 우측에 가운데에 있는 보이는 블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블럭을 여기에 끼워 맞춰가지고 얘가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 워크스페이스에 보면은 총 블럭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총 블럭은 4개인데 그 중에 1개를 썼다. 그 1개는 요겁니다. 실행. 자, 그래서 자, 요 블럭만을 가지고 총 블럭은 3개를 쓸 수가 있죠. 3개만 사용을 해서 요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ove forward가 뭐예요? 앞으로 뭐 전진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하나 넣어볼 건데, 자, 하나 넣을 때요 좀 대충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반투명이 돼요. 얘를 정확하게 이렇게 꽂아 넣으면은 색깔이 진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넣고가 끝이 아니에요. 왼쪽에 런 버튼이라고 있죠? 요 런 버튼을 누르면은 요게 실행이 돼요. 아마 여기서 실행이 돼가지고 요 안에 있는 요 퍼즐들을 하나하나 실행시킬 거예요. 자, 눌렀더니 요게 실행됐어요, 지금. 그랬을 때 지금 코딩을 계속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얘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요만큼 한 칸.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요만큼 한 칸을 움직인다. 이 블록 하나로. 문제는 사실 끝났어요. 얘를 하나, 두 개, 세 개 넣으면 끝입니다. 블럭의 개수도 딱 맞았죠?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끝나는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이게 사실 쉽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가면 갈수록 조금 헷갈리고 뭐 어렵다라고 느끼는 문제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우리가 완성시켜 놓은 이 퍼즐을 실행하는 거고요. 이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 퍼즐의 하나하나를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러니까 내가 나 머릿속으로 나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생각대로 안 움직일 때 그때 이걸 쓰시면 돼요. 스텝을 누르면은 이렇게 딱 하나만 움직였죠? 한 번 더 누르면은 요거 실행되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요거 실행되고 스텝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블럭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블럭의 개수는 몇 개인지. 사실 블럭을 하나 더 넣어서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지금 색깔이 되게 진하죠? 이 색깔이 연해져요. 그런데 이제 사실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거고 나는 블럭을 5개만 쓰라고 했는데 도저히 5개 갖고는 안 되고 6개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풀긴 풀었어. 그러면은 일단 넘어가세요. 그래서 쭉 푸시다가 아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럼 그때는 다시 한번 와서 색깔이 좀 연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진하게 바꿔보시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얘를 난 요거 이제 하다가 잘 안 돼서 얘 필요 없는 거 같아. 처음부터 다시 블록 맞출래 하면은 뭐 이 전체를 끌어서 빼려면은 요 바깥으로 없애려면은 이 상단에 있는 블록만 잡아서 끄시면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나 아래에 있는 것만 뺄래 그러면은 요걸 잡는 게 아니고 얘를 잡아서 요렇게 빼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코드.moi즈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스. 이 프로그래머스에는 이제 요 위에 있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교육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채용이라는 것도 있고요. 코딩 테스트 대비해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 시험 자격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뭐 사실 여기 무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것들 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실 거다라고 하면은 교육은 항상 전체를 눌러놓고요. 자바 기준으로 하면은 C는 많이 없네요. 자바 기준 눌렀을 때 여기에서 무료 꼭 체크해서 무료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푸시면 돼요. 이런 것들 아무튼 요거는 이제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도 교육 안에 어떤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채용은 뭐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할 건 아닌데 여기에 채용 공고도 많이 올라와 있다. 내가 미래의 어떤 직군,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직군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것들, 그런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나 그런 거는 여기 들어와서 그냥 심심할 때 눌러서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지금 당장은 우리한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궁금증은 해소가 될 수가 있겠죠.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모집을 하고 하는가. 그 다음에 이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풀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태 안 푼 문제 뭐 아직 안 풀었기 때문에 문제는 전부 다 안 풀렸겠죠. 여러분들은 난이도는 0과 1레벨을 선택을 하시고요. 언어는 C 언어를 선택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정답률 낮은 문제부터 추천을 드립니다. 정답률 높은 문제부터. 왜냐면은 정답률이 너무 낮은 문제부터 시작하면은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흥미를 많이 잃게 돼요. 그래서 높은 문제부터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대충 이런 문제예요.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우측에 보면 반드시 여기 자바로 선택이 되어 있죠? 한번 C언어로 또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문제는 이게 문제고요.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고 우측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하고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없다 라고 나오면 제출로 채점하기를 누르면 그 문제가 잘 풀려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풀어보시면 되고 아무튼 프로그래머스는 이제 프로그래머스 이렇게 코딩 테스트 관련 문제도 있고요. 인증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인증 시험이라고 여기 이제 뭐 PCCP, 그 다음에 PCCE, 뭐 SQL 관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막 시작했다라는 가정하에 난 조금 열심히 해서 해볼래 하면은 PCC2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PCC2 정도. 자, 그래서 PCC2를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연습을 하냐? 여기에 뭐 다 있어요. PCC2 기출 문제. 그다음에 난이도 빼고, 그다음에 이것도 체크 빼고.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내가 전부 다, 그러니까 0레벨, 1레벨 난이도가 0, 1인 난이도를 내가 전부 다 풀어봤다. 잘 풀 수 있다. 풀어냈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요 시험을 응시를 해도 상관없다.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점수로 뭔가 이제 나뉘거든요. 뭐 합격, 불합격은 어떤 그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 커트라인에서도 몇 점 이상, 몇 점 이상이 좀 나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한번 생각을 꼭 해보세요. 자격증이 많은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그래머스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코드업은 이제 프로그래머스랑 조금 비슷한데 여기는 문제집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집. 그래서 문제라는 카테고리 눌러서 문제집을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연어 기초 백제가 있고요. 요 안에 문제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실 풀 수가 없어요. 그냥 문제집 사이트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다. 그래서 가입을 미리 해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컴퓨터를 구매를 해서 뭐 한컴 타자 같은 거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영타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영타가 부족하다라는 게 영어로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영어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타가 늦어지게 되면은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도 좀 시간이 딜레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영타를 조금 연습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뭐 사실 오래 할 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한 10분에서 15분 가량 그냥 연습을 좀 하시면 된다. 그래서 얘를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난 잘 치고 문제 없는 것 같아 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영타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타 연습 할 수 있는 곳. 자, 그 다음에 벨로그. 요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중요하다라는 게 얘는 뭐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이런 일반 과정을 하나 듣는 분들도 존재하겠죠. 자, 전부 다 포함입니다. 이걸 쓰고 있는 분들은 사실 걱정 안 돼요. 그냥 하시던 거 잘 정리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벨로그 말고도 사실 뭐 티스토리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노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벨로그 기준으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벨로그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 하루의 끝, 그냥 일기 쓰듯 쓰시면 돼요. 일기가 뭐예요? 그냥 오늘 하루 어땠고, 이 하루 와중에 뭐 어떤 걸 통해서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아졌다. 뭐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그날 있었던 일을,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날 공부했던 내용을 여기다가 잘 풀어서 쓰시면 돼요. 잘 풀어서. 그 제목에다가 뭐 시언어, 뭐 출력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어떤 코드 적어놓고 하시면 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근데 아무튼 요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여기에 매일같이 기록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하루에 몇 개? 한 개. 하루에 몇 개? 한 개. 글 한 개 쓰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그 글 한 개는요. 자, C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C 언어와 다른 거를 병행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쵸? 뭐 C 언어 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뭐 자격증이 있는 분들 혹은 앞으로 자격증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기다 싹 다 올리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중에 뭐 취업 또는 취업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 점수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게 될 거예요. 단 하루에 한 개를 지켰을 때. 자, 하루에 한 개가
몰아서 쓰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 썼다라는 거는 집에 가서 복습을 했다라는 거고, 그 하루에 한 번은 주말도 포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놀러 가거나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말에 뭐 약속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너무 빡빡한 약속이 아니다 라는 걸 기준으로 뒀을 때는 항상 공부를 30분에서 1시간이라도 하고 나가세요. 그 말은 뭐냐면은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수업에 나와서 수업 듣고 나 오늘 이거 이해 다 됐네 끝 이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이해가 됐으면은 정리를 해야 되고, 이해가 좀 덜 됐으면 집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실력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 거를 눈으로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만족도를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있는 것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반드시 개인적으로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벨로그에 관련된 좀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찍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다 이런 이유입니다. 요거 주소를 정확하게 들어오세요. 소문자 치지 말고 대문자로 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쳐서 들어오게 되면은, 자, 요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이런 페이지는 뭐냐? 우리의 수업 페이지다. 자, 안 들어와지시면 얘기하세요. 안 들어와지시면은. 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수업 페이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에 오실 때 기본적으로 요 크롬 창에다가 하나 띄워 두시면 되고요. 요 수업 페이지는 이제 어떤 용도가 되냐면은 요 안쪽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나 또는 문제들을 여기다가 싹 올려 드릴 거고요. 그 수업 페이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용을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수업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이제 참고할 만한 자료나 가입해야 될 사이트들 여기 있고요. 뭐 이런 유용한 사이트, 직무 스택별 로드맵 같은 거 올려놨고, 뭐 알고리즘 문제 같은 것들 전부 다 싹 다 올려놨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수업 시간이 지금 이제, 수업 시간이 이제 16시 30분부터 자, 18시 19시 이렇게까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시간 반. 그쵸? 그래서 요 수업 시간 중에서 30분에서 이 중간에 사실 쉬는 시간을 골라야 되는데 시간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17시 50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분 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4시 반부터 4시, 5시 50분까지 하고 10분 쉬고 6시부터 6시 50분까지 하고 50분 내에 딱 가시면 돼요.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수업 시간은. 시간 끊기가 되게 애매해서 이렇게 끊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시작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요 시간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요 강의장에 나오신 분들 또는 비대면으로 난 나중에 들어야겠다 너무 바빠서 하는 분들은 30분까지 오시면 돼요. 30분까지. 이 10분의 의미는 그냥 전날 했던 거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리 와서 그냥 복습하시거나 나는 집에서 전날에 저녁에 밤에 이제 복습을 했어. 그런 분들은 와서 그냥 코드.org나 딴 거 개인적으로 할 거 하시면서 수업 미리 예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간이 10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출석을 부르는 시간은 4시 40분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4시 40분에 출석을 부른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10분을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웬만하면은 시간은 정확하게 30분 안쪽으로
4시 반 안쪽으로 수업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아래에 보시면 아마 좀 추가가 안 됐는데 내가 안 해놨구나. 자, 여기에 제가 뭔가 올렸어요. 올렸으니까 보세요라고 할 때, 수업 페이지에 올라간 거 보세요 할 때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F4키 한번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동영상이라고 있죠?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이 동영상 아래에 뭔가 추가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동영상 아래에 어떤 동영상이 올라갈 거냐? 지금 앞에 바라보고 있는 저 화면, 그리고 제 목소리가 들어간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이 영상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복습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하면은 저는 수업에 빠지는 거를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 동안에 수업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를 사전에 미리 멘토 선생님들과 얘기를 다 나눈 상태에서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최대한 빠지지 말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빠지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부득이하게 빠질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요 영상을 보시면 돼요. 근데 영상이라는 게 사실 제가 뭐 영상을 찍고 뭐 편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제가 뭐 고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못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영상은 100%가 아니다. 왜냐면 영상은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득이하게 빠지거나 혹은 복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영상은 제가 계속 최대한 올려드릴 거예요. 최대한 올려드릴 거고요. 그 영상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쭉쭉쭉 이뤄질 텐데 오늘 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내일 이제 하고 또 내일 올라가요. 근데 3일차에 못 나왔어 내가. 근데 4일차에 와서 수업을 들어야 돼. 근데 전날에 이때 했던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때 보고 오시면 돼요. 그때 영상 쭉 보고 4일차에 오시면 된다. 그래서 영상의 활용은 복습 용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부득이하게 못 오는 날이 생긴다라고 하면 영상을 참고해서 보고 오시면 되고요. 아마 근데 제가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처음에 이제 뭐 한 3일 정도는 잘 나오시다가 어느 순간에 안 나와요. 이게 되게 웃긴 게 한 번 안 나오면 계속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오면 누구 손해?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 시간과 이 기간 동안 잘 선택을 해서 오신 걸로 알기 때문에 최대한 빠지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집에서는 못 들을 상황이야 라고 하면은 이 줌으로 비대면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과 이 화면, 여러분들이 앞에 스크린 보고 있는 화면을 비대면 분들도 그대로 보고 듣고 계세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에서 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멘토쌤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비대면으로 입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랑 언제까지야? 오늘부터 해서 2월 25일이죠. 그쵸? 2월 25일까지 해서 C1, 2 방트까지 이제 같이 하게 될 김기연이라고 하고요. 이제 학원에서는 이거 말고도 다른 수업을 하고 있긴 해요. 이것저것 하고 있고, 이제 사실 요 부분이 좀 핵심입니다. 핵심. 요 부분. 뭐 제가 누군지는 사실 딱히 중요하지 않겠죠. 어차피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지금 여기 질문사항이라고 이제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자, 얘를 딱 누르게 되면은 이런 채팅 방을 입장할 수 있는 어떤 링크가 하나 열리고요. 이 카톡방에 들어오실 때는 들어오셔서 수업명과 지금 C언어죠? C언어 방특 1이죠, 그쵸?
시언어 방특 또는 시언어 하고요. 뭐 시간도 적으시면 좋아요. 뭐 16시 30분 시언어 뭐 이름 누구누구라고 처음에 채팅을 치기 전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거 한 줄 이런 식으로 예시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질문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만들려고 하다가도 좀 모를 때 뭔지는 알겠지만 모를 때 대충 그래서 그때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음식에 대한 레시피를 검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레시피들이 있고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통해서 우리는 정답을 얻어내죠. 그렇죠? 자,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당연히 처음부터 뭔가를 많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검색하는 습관은 들여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시언어를 할 때,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시언어, 변수라고만 쳐도 변수의 개념과 특징, 변수 선언하기, 변수란 무엇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쭉 읽어보고,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것도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검색이라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한테 내가 정확히 어떤 걸 모르는지 먼저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큰 덩어리가 아닌 이 큰 덩어리 안에서 정확하게 내가 뭘 모르는가 캐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만큼 중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만큼밖에 몰라. 요만큼 알고 있어. 근데 저한테는 통으로 모른다고 해서 제가 요 내용을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로가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검색 또는 질문하기 전에 검색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걸 모르는지 캐치한 상태에서 질문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덜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 수업은 한정적이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를 때마다 누군가한테 질문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질문하긴 해야 돼요. 근데 질문하기 전에 검색조차 안 해본 사람들은 혼자서 뭘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회사를 간다라고 했어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입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동기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둘한테 사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자 A, B 여기는 사수라고 할게요. 자, 회사에 들어갔어. 내 동기랑 내가. 근데 이제 우리한테 어떤 미션을 각자한테 준 거죠. 그쵸? 각자한테 미션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미션에서 당연히 신입 입장에서는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모를 수는 있어요. 다만, 자, 나는 내가 취한 행동, 이 B가 취한 행동 예로 들어볼게요. 자, A는 나예요. 자, 미션을 던져줬어. 근데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잘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일단 조금이라도 검색을 했어요. 구글에. 검색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읽어봤더니 한 요만한 덩어리에서 요만큼은 알 것 같아. 나머지 내용을 모르겠어. 그래서 요 링크와 함께 이렇게 전달을 하는 사람. 그게 나인 거고. 그 다음에 요 B라는 사람은 검색조차 안 하고 그냥 가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자, 회사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자, 내가 사장이 아닌 이상 사장이어도 일을 하죠. 다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 사수도 뭐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모르는 걸 질문한다는 건 뭐야? 이 사람의 시간을 뺏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뺏는 순간마저 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질문하는 것과 내가 뭔가 알아보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은 질문의 수준이 달라요. 질문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수라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과 이 사람과의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도해봤다, 시도 안 해봤다. 이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나 뭔가 몰라 라고 했을 때 어딜 가야 되냐? 여기 가야 돼. 구글. 요 검색, 여기 또는 여기다 검색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검색을 바로 해야 돼. 검색.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런 분들이 또 있죠. 아, 나 검색해서 나 이거 결과 봤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맞아요. 그 생각 갖는 게. 왜냐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어떤 모르는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맞나?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을 해야 돼. 그냥 습관을 들이라는 거야. 뭐가 모를 때 검색을 해. 뭐 모를 때 검색해. 나머지는 수업 내용에서 조금씩 채워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수업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변수에 대해서 배웠어. 출력에 대해서 배웠어. 아, 출력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웠는데 좀 반만 이해했어. 검색해봐.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검색하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검색을 많이 해봤냐에 따라서 검색하는 그 숙련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차이가 많이 나요. 처음에는 검색해도 내가 원하는 정답을 찾아내기가 힘들지만은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고 모르게 어느샌가 모르면 자동으로 여기에 가야겠다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하다가 좀 뭐 모르겠네 여기 바로 들어가요. 그냥 검색은 네이버가 아니에요. 구글이에요. 구글. 그래서 그냥 크롬창 열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무조건 검색을 꼭 해야 돼요. 꼭. 이걸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뤄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식을, 이 C 언어에 대한 지식을 100% 넣는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전부 다 넣는 거 불가능해. 로봇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30% 어느 정도만 딱 있으면은 나머지는 뭐다? 이 구글을 통해서 전부 다 얻어낼 수가 있다. 근데 그 구글을 통해서 얻어낸 자료가 뭐다? 자, 보세요. C 언어 변수.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티스토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티스토리나 벨로그. 자, 이런 거 그냥 올려놓는 거야.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쓴 게시글도 누군가가 보겠죠? 그죠? 근데 사람마다 어때? 정리하는 게 스타일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해되는 글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글이 있단 말이야. 똑같은 음식 레시피를 적어놔도 누군가는 이쁘게 잘 적어가지고 봤을 때 되게 이해가 빨리 되고 하지만 누군가가 되게 뒤죽박죽 써놔서 이거 별론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라는 것도 최대한 이쁘고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그 말이 뭐냐? 내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지 말고. 그래서 정리하는 거 어떻게 보면 조금씩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그래서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질문 그리고 요거 수업 페이지 요거 요 두 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참고 자료라고 해서 올려놓은 건 여러분들이 한번 쓱 훑어보세요. 쓱 훑어보시고 이런 설치 같은 경우는 조금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일단 영상은 여기서 좀 끊어야겠다. 너무 길어서.